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제가 파일 매니저라는 거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게 뭐냐면 제가 뷰 일렉트론 강좌에서 강의했던 부분을 가지고 조금 조잡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배포용으로 만들어 봤어요. 뭐 배포용 그렇고, 그러니까 테스트 개발하시는 분들 이걸 가지고 좀 커스터마이즈 해보시길 바라면서 만든 거고요. 그래서 얀 일렉트론 빌드를 하면은 파일로 만들어진 거 요걸로 제가 한번 잘 돌아가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뭐 로그인 하나 페이지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이게 아닌가? GitHub. 하나 더 썼네. 이런 식의 앱입니다. 이런 식의 앱인데 어, 이거 뭔지 모르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그래서 소스 코드와 간략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 좀 페이징이랑 뭐 이것저것 처리가 들어갔는데, 근데 소스를 직접 보고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눌러가지고, 여기서 git 클론 받으셔서 한번 직접 해보시고, 음, 예,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하게끔 한 거, 똑같이 나오죠. 로그아웃 하면은 되고, 그냥 간편하게 한 거죠. 제대로 된 로그인이 아니고.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식으로 쓰는 거냐면, 일단은, 지금 라우팅 포인트가 두 개가 됐어요. 지금 사인과 메인 요 두 가지만 있어요. 이게 로그인해서 메인으로 가는 거 한 가지인 거죠. 아니면 다시 로그인할 거 뭐 꺼버리든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라우터에서 이제 보면은 처음 엔트리 포인트가 이제 사인이 되는 거죠. 이제 이니셜 루트가 되는 거죠, 여기가. 그래서 이니셜 루트에서 홈을 그러니까 사인 페이지가 이제 열리고 요 페이지가 이제 열리면 별거 없죠. 뭐 일반적인 그냥 밸리데이트 따라서 그냥 넣은 거죠. 그래서 뭐 넣고 요 값이 이제 폼의 네임과 패스워드가 되죠. 근데 이게 왜 했냐면 데이터베이스 하나만 가지고 좀 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개 이용하기 위해서 뭐 요런 이거는 파일이 아니죠. 사실은 그때 설명한 것처럼 키인데 요 키에다가 관리용 네임들을 적어 놓는 거죠. 그 패스워드랑. 그래서 아무나 접근 못하고 자기가 아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네임과 비밀번호 알아야 들어오게. 그런 식으로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이거 뭐 처리하면은, 패스워드 하면은 엔터 치면은 키 프레스 엔터 하면 결국에 사인인 하는데 요 사인인만 알면 되죠. 밸리데이트는 뷰티파이의 밸리데이트 부분 좀 보면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스월 알럿이라는 이제 npm에 공개로 되어 있는 걔를 좀 써가지고 뭐 이런 처리는 했어요. 왜냐하면 좀 귀찮아지거든요. 나중에 공백 처리나 이런 것들이 이제 DB로 들어가면 머리 아프기 때문에 프론트에서 좀 막아주려고 이런 것들을 가볍게 이제 써봤고, 요걸 쓰려면은 깔고 나서 메인에 요거 깔고 이제 프로토타입 정의해 준 게 다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페이지로 보내는 거예요. 지금 메인 페이지로 보내야 되는데 보통 라우터 푸시 하면은 슬래시 메인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어떤 값과 같이 넘길 거잖아요. 지금 쿼리 이 DB 네임을 넘기고 싶거든요. 그 페이지에 그, 그 DB로 시작하게. 그럴 때 이제 쿼리라는 건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써도 돼요. 메인이고 DB가 저 어쩌고 저쩌고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써줘도 되는데 훨씬 이게 없는 게 낫죠. 그래서 이 네임이 이 라우터에 존재하는 거예요. 네임 언제 쓰나 하신 분들께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한 거고. 그래서 그거 하나 설명해 드려야 되고, 여기서 제일 먼저 프로그램 이제 받으신 다음 해야 될 게 뷰 앱 패스워드를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건 이제 슈퍼 패스워드죠. 왜냐하면 DB 패스워드를 잊어버리면은 영영 못 찾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까봐 슈퍼 패스워드를 .env에 .local에다가 이제 적어 놓습니다. 저는 마이패스로 해놨네요. 마이패스가 이제 들어가면은 요거는 이제 기세에 올라가지 않아요. 지금 보면은 기세 이런 거 없죠.
그런 거. 왜냐면 git ignore 등록되어 있죠, 기본으로. 예. 그래서 아무튼 간에 요거를 .env의 로카에 뷰 앱 패스워드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그 패스워드로는 어떻게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혹시나 몰라가지고 넣어놨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그 아까 프로세스 env에서 활용을 하려면 요 앞에 요게 꼭 필요합니다. 뷰 앱에 뭐로만 프로세스 env로 활용할 수 있으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env에 이렇게 슈퍼 패스워드면 이 페이지로 그냥 넘어가면 되죠. DB는 뭐다라고 하고. 근데 아니다. 만약에 아니면은 일반적인 패스워드면 일단 찾아요. 그 네임. 아까 AAA라는 그거를 하나를 찾아가지고 없으면은 요 지금 설정한 비밀번호와 함께 인서트를 해주고 거길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DB인데 뭐 어때요? 자기가 만들 건데. 그렇게 넘겨주고 근데 있으면은 패스워드 검사를 한번 해주는 거죠. 지금 적은 패스워드랑 그 DB에 저장되어 있던 패스워드랑 다르면은 에러를 내보내는 거죠. 그거 나가리고 근데 맞으면은 그냥 밑으로 내려가서 원래대로 이렇게 사인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 DB에 쿼리 넘겨진 건 어떻게 봤냐? 메인으로 가보면 요 AA가 정답이죠. 요 AA가 바로 요걸 나타내죠. 라우트의 쿼리의 DB. 쿼리는 이제 오브젝트로 되어 있는데 오브젝트.db 아까 DB로 넘겼죠. 요게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DB를 생성을 했는데 지금 요건 표시고 생성은 그러면 여기 밑에 있겠죠. 생성을 할 때 전에는 여기다 파일 콘스트를 하나 선언해서 했었는데 제가 여기에 디스 참조를 할 수 있도록 여기 DB는 바로 요 라우트된 쿼리로 만들어 보죠. 그래서 AAA라는 DB에다가 지금 뭔가를 다 하게 되는 거죠. 찾을 때도 고칠 때도 뭐 할 때도 다 dis.db 요걸로 이제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이제 서치와 얘네들인데 페이징인데 일단 페이징이라는 건 뭐냐면 전에는 314개의 아이템을 그냥 다 불러오는 거죠. 쓰든 안 쓰든. 근데 그게 일단 뭐 1000개가 넘어가고 하여튼 10,000개가 되면은 한번 이게 읽어오려면 난리 나는 거죠. 근데 지금 페이징을 했다는 건 뭐냐면 10개만 불러온 거죠. 페이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얘기는 진짜 많이 한 것 같은데 페이징 중요한 거는 토탈 카운트가 제일 중요해요. 토탈 카운트. 토탈 카운트가 몇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디다 적어 놓던지 아니면 메서드가 있어야 되는데 다행히 AnyDB에서는 메서드가 있어요. count라는 메서드. 파이어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적어 놔야 되죠. 그리고 제 그다음 중요한 게 이제 이 아이템즈. 그러니까 리미트에 해당하는 아이템즈. 그러니까 전체 카운트를 알아야 되고 10개를 내가 가져와 온다고 했을 때 3개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개념이랑 소트, 그 다음 개념은 뭐냐면 필터, 파인드 할 때 필터. 요 정도만 있으면은 뭐 안 되는 건 없어요. 아, 한 가지 더 있다. 지금 페이지가 필요한데 페이징이라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스킵이죠. 이게 0부터 10개를 가져온 거고 0부터 이거는 10부터 10개를 가져온 거죠. 10부터 19까지의 이제 데이터를 가져온 거죠. 그래서 그거를 스킵할 수 있는 거 0, 10, 20, 30 이렇게 스킵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소드 같은 것들이 필요해요. 자, 그럼 페이징에 대해서 그리고 검색에 대해서 간략히만 설명할게요. 다른 강좌나 그런 데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페이징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데이터 테이블스가 중요한데요. 데이터 테이블스 뷰티파이에서 제공하는 이 데이터 테이블스에 전에는 요거 2개 강좌에서 지금 2개만 가지고 있었죠. 페이징이 필요 없을 때. 근데 서버 사이드 지금 원하는 개수만큼 페이징에서 가져올 때는 요 2가지가 꼭 필요해요. 이거 나머지는 옵션이고요. 머스트 소트가 없으면 이제 소트를 안 한 거 하나가 생긴 거죠. 요 2개가 이제 따로 요거를 뭐 정의를 안 해놔도 복잡한 정의를 안 해놔도 옵션스 같은 경우를 빈 오브젝트로만 만들어 놔도 알아서 이제 요 값이
변화에 따라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옵션스를 계속 쫓아야 돼요. 변화를 감지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옵션스를 비워놔도 되는데 저는 이제 네임과 에스크 오름차로 이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초기 값을 준 거죠. 그 다음에는 제가 이걸 할 때마다 이 옵션스를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까 함수로 들어가서 바뀐 옵션스를 가지고 뭔가를 하는 거죠. 그 서치도 마찬가지고 요게 서치인데 바뀐 뭐가 있으면은 그 서치를 가지고 뭘 하고 그 얘도 바뀐 뭔가가 있을 때 요 안으로 들어가서 뭔가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요 와치가 필요하고요. 감시를 해줘야 되고요. 감시가 이제 되고 나서 이제 여기 들어오면은 간단히는 요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는 거죠. 예, DB에서 파인드를 할 때 파인드를 요렇게만 파인드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전체 다 검색할 때 이렇게 하죠. 근데 서치 얘가 있을 때는 네임에 regex라는 건 뭐냐면은 정규 표현식인데 포함된 거 여기서 26이 포함된 애 26이 지금 포함됐죠 여기 26이 포함된 애를 정규 표현식으로 찾아서 내놔라 없으면은 없는 거고 그리고 얘도 랭스가 두 개 있죠 두 개가 있으니까 그 태그스를 in으로 검색한다 in 그 걔네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렇게 검색한 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요 find에 들어가는 거죠. 처음엔 비어 있고 있을 때만 하는 거고. 그래서 요 find에서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이 카운트를 얘는 잴 수가 있는데 요 필터링 된 거의 카운트를 검색해야 돼요. 그러니까 둘 다 같죠, 지금. 예, find를 쓰죠. 카운트를 원할 때도 저기를 할 때도. 그리고 나머지 sort나 이런 것들은 한번 보시면은 이해가 갈 거예요. 뭘 보면 이해가 가냐? 이걸 봐야지 이해가 간다는 거죠. 저게 변할 때마다 얘를 지금 감시를 하고 있는데 얘만 좀 참고를 해보면 왜 이럴까라는 게 나오게 되죠. 처음에 옵션스를 보게 되면은 지금 제가 쓰는 게 sort by가 왜 데스크랑 어레이냐면 멀티 소트가 옵션으로 넣으면 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뭐 지금 하나만 하기 때문에 저도 뭐 멀티 서포트를 써본 적도 없고요. 여기에 뭐가 있겠죠. 지금 펄스라서 그러나요? 뭐 그런 식에서 저 0번만 지금 하죠. 0번만 사용해서 뭐 그런 걸 하는 거고. 그 페이지가 공교롭게도 1이에요. 0이면은 딱 좋은데 왜냐면 스킵을 할 때 0부터 10개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1부터 하면은 여기서부터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 데이터 까먹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킵이라는 건 결국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곱하기 요 개수만큼을 해준 건데 처음에 1이니까 0으로 만들어서 10을 곱하면 0이죠. 근데 다음 페이지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2페이지가 되죠, 지금. 2페이지가 되면은 2페이지 마이너스 1은 1에다가 10 곱하면 10, 10부터 10개를 가져와라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요 옵션스의 변화와 요 서치에 대한 변화를 이제 참고하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학습에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 그 레이팅 보면은 일부러 이거는 제가 해놓은 거에 뭐 의미가 없죠. 여기 숫자만 쓰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해놨냐면 이런 식으로 화면을 설계할 때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한 거죠. 레이팅은 사실은 이제 모델로 이제 따로 빼놨는데 숫자만 표현해도 되는데 이제 저를 일부러 저렇게 하는 거죠. 이 숫자에 따라서 표정이 지금 바뀌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세이브 하면은 요 세 가지 값이 지금 업데이트 하게 됐죠. 전에는 요 레이트를 바꿀 때 그냥 바로 세이브를 해버렸는데, 확인을 하고 이렇게 세이브를 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하냐. 음, 저걸 보면 되죠. 레이팅 쪽을 렌더링을 할 때, 제가 이런 식으로 죠. 레이팅을 받을 때 함수를 하나 써가지고, 이 레이팅은 지금 넘버죠. 인티저 숫자 0에서부터 5까지를 갖는 넘버를 이 함수에 넣으면은 그냥 단순한 어떤 스트링이나 어떤 값이 아니라 오브젝트를 뱉는 거죠. 오브젝트 점 컬러, 오브젝트 점 아이콘
이런 식으로 화면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한 거죠. 그래서 아이템이라는 오브젝트를 0, 1, 2, 3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네. 그래서 뱉을 때는 아이템스에 이게 3이 만약에 들어오면 3은 요거니까 이 점, 뭐 점, 아이콘의 뭐 점 컬러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어, 그 화면 표현을 할 때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다. 그런 걸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맥 같은 경우 이거 닫았는데 안 꺼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안 꺼지신 분들은 요것 때문이거든요. 좀 맥 같은 경우에 꺼서 끈 게 아니라 밑에 이제 살아있잖아요. 여기 바에서 이제 살아있다가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해놓은 장치가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살아있을 거거든요. 이 주석이. 예, 요거를 빼주시면 돼요. 예, 다윈이라는 게 이제 맥, 뭐 유닉스 계열을 나타내는 것 같더라고요. 예, 유닉스 계열에서는 모르겠어요. 이게 OS 10인가, 맥 OS인가. 하여튼 요걸 빼주시고 그냥 바로 나가게 해주면 됩니다. 일단은 요걸로 그러니까 우리가 강좌하는 거는 저는 그냥 무조건 제일 중요한 건 실무예요. 저는 실무에서 그냥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만들어서 쓰고 실제 뭐 거의 연구용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저는 많기 때문에 어, 그때그때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자꾸 익히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해보면은 늘거든요. 이런 것들 어떤 느낌인지. 예, 그래서 직접 해보는데 저 같은 경우 이걸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이런 뭐 메소드가 이제 잘 들어오지만 사실 좀 어려울 거기 때문에 한번 이런 소스를 가지고 자기만의 커스터마이즈를 하면서 발전시켰으면 좋겠어요. 저보다 좀 더 나은 분명히 그런 앱으로 재탄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